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지금 시간 이제 2시를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움직임이 좀 살벌하죠.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중동발 악재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 악재가 그냥 지나가는 이 바람은 아니다. 분명 조정에 대한 구간이 발생할 거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제가 이렇게 미리 조정에 대한 부분을 다 고지를 해드렸지만 또 막상 그 조정이 나오니까 분명히 이 공포감에 휩싸이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라도 던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사야 하는 건지 이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죠. 주식은 물론 제가 예측을 했던 것처럼 이 예측에 대한 영역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 대응입니다. 대응. 그래서 오늘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연결고리를 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대응점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설명하기 앞서서 영상의 시청료 아래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딱 1초만 투자해가지고 아래 엄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이 기회로 바꾸실 분들은 이 기회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지금 이 에코프로로 고민하시는 분들 한 분이라도 걱정 덜어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이제 충격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그러니까 시가부터 그냥 반영이 돼가지고 개파락이 오히려 크게 나온다면 그건 이제 매수를 노려보면 되는 거니까 편한데, 이렇게 시가가 애매하게 시작을 하면 그 충격파가 장중에 다 진행이 될 거예요 했는데 지금 그게 나오는 겁니다. 분명 이 오전장에 또 반등이 약간 나오니까 정말 시장 세구나 하고 덜컥 덤비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라는 거는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타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는 게 맞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는 지옥이 될 수 있으니까 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죠? 슈팅을 하죠.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그재그로. 그리고 하락 슈팅. 특히 이 첫 하락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 반등이 고점을 지금처럼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이 저점을 낮추는 거죠. 지그재그식으로. 특히 이 반등이 엄청 세게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나와도 이게 인지를 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면서 더한 이 과한 매도가 나오면서 조정을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음봉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죠. 기술적 반등은 나오죠. 하지만 당분간은 이 고점을 높이는 그런 강한 반등은 아니다. 당분간은 하락 반등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거시경제에 대한 상황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유가를 봐야 한다고 했죠. 자, 보시면 유가를 보자고요. 현재 보시는 게 이제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인데 제가 뭐가 안 좋다고 했냐면은 어제 시가가 75달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강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약세가 나오는데 아래 꼬리를 달면서 뭐가 나오더라? 후강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전강 후강이 제일 안 좋은 건데 그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서 오늘 양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지금 빠지는 거죠.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은 이 2025년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 이 전쟁 발발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유가가 78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75달러예요.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보다 지금 더욱더 큰 악재가 발생이 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유가가 여기를 돌파를 할까요? 못할까요? 하겠죠. 그때보다 더한 사태가 벌어진 건데 유가가 최소한 이 고점은 넘어가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이 공포가 제대로 생길 거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하락에 대한 투매가 더 강하게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될 때 뭐 파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뭐 ABC파로 나오던가 아니면 말씀드린 지그재그의 형태로 나올 건데, 이 이야기가 뭘 뜻하냐면 이 투매성에 대한 매도 저점이 나와야지만 시장은 반등한다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삼성전자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과열, 이 포물선을 완성을 짓고 고점이 나올 때 하락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거의 반대격이에요. 하방으로에 대한 투매가 나와야 반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같은 겁니다. 좀 더 제가 쉬운 비유를 해드리면 어제도 제가 미국장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미국장에 제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S&P 500 차트인데, 자, 항상 이 강한 상승 시기에도 조정은 매번 발생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보면 이때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파동적으로 A, B, C파. 그리고 나서 회복을 했죠. 하락 나온 자리들만 보자고요. 이때는 어떻게 나왔어요?
시그재그식의 조정이 나왔죠. 항상 이 끝에는 뭐가 나오더라? 투매가 나오고 나서 다음 방향성이 진행이 되더라. 그 뒤로도 여러 번 이와 같은 이 조정세들, 뭐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반등. 하락의 끝자락에 공통점은 투매가 나오고 반등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 고점을 알 수 있는 징후는 또 보였죠. 뭐였죠? 바로 수급이에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개인들이 코스피를 얼마 샀습니까? 7조 역대급으로 매수를 했다고 했죠. 제가 이거를 2011년도에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동학개미운동 그때 개인들이 5조를 사면서 하락이 시작이 됐다고. 오늘 얼마 삽니까? 6조 사는 거예요 또. 빠지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돈을 더 많이 들고 있는 단 한 명이 이 개인 이 1만 명을 이길 수 있는 게 이 시장이다라는 거죠. 시장. 즉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건데 이 매수에 대한 물량을 다 털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단발성 조정이라 하더라도 그럼 그 깊이가 상당히 깊게 나올 확률이 높다. 로스컷, 선물로 따지면 로스컷이라고 표현을 하죠. 개인들의 이 고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청산할 만큼의 매도세, 그게 나와야지 급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드렸던 게 뭐죠? 골드 차트죠, 골드. 골드도 엄청나게 우상향을 하면서 이 막바지에는 뭐가 났습니까? 3일간의 엄청난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포물선을 만든 이 고점에서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사니까 로스컷이 발생이 되면서 이 3일간의 급락을 만드는 겁니다. 투매 이후에 시장이 진정세가 되면서 다시 이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유의 상승을 하더라. 저는 앞으로 이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다 이해를 하셨다면, 아직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 그럼 이 에코프로한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물론 에코프로는 좀 다른 결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수급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개인들이 산 건 코스피예요. 코스닥은 팔죠. 금요일도 똑같은 게 나왔죠. 그러면서 외인기관 금융투자는 코스닥을 엄청나게 매수하더라.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26년도 앞으로의 흐름은 이 코스닥이 주역이 된다고 했죠. 그 흐름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특히 에코프로도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저점 라인대에서 보유를 해오셨던 분들이 있죠. 이분들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고점 라인에서 매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죠. 어디서요? 우리가 밴드에서 썼던 것처럼 밴드를 닫고 전환이 나올 확률,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그림이냐면 상승과 더블 패턴 상승, 더블 패턴 상승, 요 그림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 저점은 이 코스닥 지수 차트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이때와 같은 투매가 발생이 될 경우 코스닥은 이번에도 분명히 매수가 될 거예요. 코스피는 잘 모르겠는데 코스닥은 매수가 될 거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극점이 오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자, 말씀드렸죠. 기존에 저와 같이 들고 오셨던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 신규 매수를 노릴 분들만 붙으시라는 거죠. 자, 좀 오늘 내용 정리를 하면 시장은 좀 더 투매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유가를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죠. 특히 이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이 수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포지션이 털려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뭐 같은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노려야 할 거는 이 코스피에 대한 종목이 아니라 이 코스닥에 대한 종목, 특히 이 에코프로가 이 시장에 대한 주역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뭐 시나리오, 기술적 위치까지 지금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 힘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 이 매매의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코스닥과 이 에코프로 밴드에 터치되는 그 맥점, 그 맥점이 온 순간 이 매수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이 아래 번호로 문자를 주신 분들은 제가 번호를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소액으로라도 따라해 보셔가지고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사거나 팔 때 문자가 갈 겁니다. 제가 이 방법론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이 현재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제가 말한 이 포물선이 나오고 또 과열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조정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정은 이 상승 시기에 매번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조정들이 이 현재의 방향성, 이 대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3,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 매수를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이 6,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매번 짚어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말한 이 6,0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현재는 제가 말한 그 포물선이 나오면서 현재는 조정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큰 그림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이어서 조정이 발생이 되는 거고, 현재 이 시장의 과열이 어느 정도 또 시켜지면 그때 다시 강반등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즉 이번 조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또한 기회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밴드에 터치가 되는 그 시기가 온다고 하면 더욱더 매수에 대한 극점이 되겠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800포인트에서부터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리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지수 1215 찍은 겁니다. 이제 중간 정도에 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한번 추세가 이 발생이 되고 나서, 즉 이 고점을 높이는 횡보세에 대한 조정인데, 이 패턴이 또 마무리가 될 때 이 1월 달에 치고 올라갔던 이 파동처럼 다시 한번 이 코스닥은 달리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더 집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 기회가 언제라고요? 이 밴드에 올 때,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올 때가 맥점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앞에 조정 라인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했죠. 이 시장도 그리고 이 종목들도 전부 이 맥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눌림목을 제가 잘 잡아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 좋은 저점 제가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오늘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코치였습니다.